네. 아직 저희 명사도 다 못했군요. 대명사인 줄 알고 쉬었는데. 자, 문법 마인드맵 이 페이지 보시고 지금 이 처소사 부분은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됐는데요. 앞에 내용하고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소사 중에서 이제 그 아까 그 방위사 있죠. 합성방위사. 이것도 처소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前边, 后边 이런 거라든가 혹은 원래부터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찐주, 연추, 디추 그리고 지명 이런 거, 베이징, 야조 뭐 이런 것도 다 처소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따오, 짜이, 왕과 같은 전치사, 뒤에 장소가 와야 되는 전치사랑 같이 올 때는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한어에서는 전치사 동사가 그냥 다 동사였어요. 근데 현대 한어로 넘어오면서 그 동사가 전치사로 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동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전치사. 그래서 우리가 전목구, 찌에빈이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치사만 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이제 목적어지만 전치사 구를 이루면 그 전치사구 전체가 부사가 될 때도 있고 보어가 될 때도 있고 관형어가 될 때도 있고 때때로 목적어가 될 때도 있다. 근데 이 전치사와의 관계만 따져보면 짜이 치엔비엔 같은 경우에 이 치엔비엔은 짜이의 목적어이고 이 짜이 치엔비엔 전체가 전치사 구가 돼서 때때로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보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험에 기의도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 할 때 기 이거는 갈림길이란 뜻이거든요. 뜻이 A로도 해석이 되고 B로도 해석이 되는 중의 현상을 준 것을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 이 처소사의 이중성에 대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호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라는 장소도 나타내지만 또 이 우체국이 또 뭔가 이렇게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일반 명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호주의 这个机构拥有一辆车 그러니까 이호주이요 이량차라고 한다면 이 우체국이 이 차량을 소유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이 차가 세워져 있을 수도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데 그 기의 원인 자체가 이호주의가 일반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장소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지명, 기구명이 갖는 이중성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사 같은 경우에도过去, 现在, 古代, 现代, 从前, 以前 이런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시간사, 뭐 昨天, 明天 뭐 이런 것들이 시간사인데요. 시간사도 在, 到, 그 다음에 等到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到明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시간사는 주어는 될 수 없어요. 그게 이 처소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처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쭈어즈 뒤에 샹 방위사가 와서 쭈어즈 샹 처소를 이루면은 쭈어즈 샹이요 이번슈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될 수 있었는데 시간사는 항상 이제 부서로는 쓰이지만 주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조년문 같은 경우에는 장소사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찌아리 라일러 이갈란 이것도 조년문이고 그 다음에 주어티엔 라일러 이거란 이것도 일종의 조년문의 형태인데 이 주어티엔은 부사어 그리고 이 찌아리 이거는 주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사는 주어 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사는 주어는 될 수 없다. 요거 하나 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법 특강 문제집에 맨 앞에 칼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거의 활용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기출이 되었다라는 주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도 표시는 이 20년도에 기출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류를 4가지 유형으로 기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를 빼뜨렸다, 이로 그리고 뭔가 덧붙였다, 우지아 그리고 A를 써야 되는데 B를 잘못 썼다, 우용 그리고 순서의 오류, 추어쉬. 근데 가장 중요한 오류 유형이 추어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순 오류는 웬만한 거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어쉬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추어쉬는 대부분 그 원인 자체도 모국어의 부정적 전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의 내부 지식이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A를 써야 되는데 B를 쓰거나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비교서술 문제랑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유형별로 기납을 해놓은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하면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습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우지아 같은 경우에 아까 얘가 이미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를 나타낼 때 뭔을 붙일 수 없다나 얘가 이미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것 뒤에 또 이 방위를 나타낼 수 없다던가 표현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들끼리 쭉 이제 연결을 해서 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귀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문법점 번호예요.
이게 문법점 2번, 이게 문법점 1번, 문법점 3번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유형별로 되어 있고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형으로 샹이나 리를 누락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 원래 샹과 리를 써야 되는데 누락해서 오류다.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떠올리면서 이제 그 오류 유형을 귀납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샹과 리를 붙이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어밍하고 띠밍은 원래부터 장소 명사니까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조합해서 그래서 이 도표는 수시로 이제 보시면서 이 문법점 점검 확인할 때 예, 그때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마인드맵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대명사 부분 볼게요. 그래서 대명사는 우리가 크게 인칭 대명사,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명사라고 하는 게 그 사물을 지칭하는 거라면 그 명사나 이러한 특정 성분을 대신해 주는 것이 대명사가 되겠는데 얘가 만약에 사람을 대신한다. 그럼 인칭 대명사, 여기저기, 이곳저곳 뭐 이런 그 지칭하는 바를 대신해주면 지시대명사 그리고 내가 뭔가 물어볼 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의문을 나타내는 부분을 대신해주면은 의문대명사가 되겠죠. 자, 근데 인칭대명사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인칭대명사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시험에 나올 포인트는 정해져 있죠. 워먼하고 짬먼의 차이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교과서 특강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그 교과서를 평생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교과서에 있는 문법점, 교과서에 있는 어학 포인트,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셔야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특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일단 그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지식을 일단 점검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확인을 하는데 1차랑 연결해서는 그 안에 있는 문법, 그리고 이제 어학, 문화 지식, 요거를 이제 흡수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거기 안에 있는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제 교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업 설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거예요. 꼭 알아둬야 되는 문법점이에요 하는 것들은 좀 기록을 해 두셨다가 근데 교과서에는 있는데 우리 이제 문법책에 없다던가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엽적인 거는 좀 빼다 보니까 그리고 임용에 안 나올 만한 스타일 같은 것들은 좀 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혹시라도 이런 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거는 제가 종종 추가를 할게요. 자, 일단 워먼하고 짬만 같은 경우에는 사용 범위상 워먼이 훨씬 더 넓다고 보면 돼요. 워먼 같은 경우에는 짬만처럼 우리 모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청자 화자를 팅화렌, 쇼화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我们去뭐 그饭馆吃饭你们呢 하게 되면은 이 니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我们一起去吧 할 때 그 니먼이 포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청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짬먼 같은 경우에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짬먼이 있으면 니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짬은 취판과 칠판 니먼나 이런 비문이 되는 거죠. 또 워먼을 쓰면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보통은 워먼하고 짬먼의 그 비교 문제에서는 이제 그 보통 뒤에 니먼이나 앞에 뭐 니먼이 뭐 그런 게 나오고 짬먼을 쓴 경우에서 짬먼을 워먼으로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법 특강 문제집 4페이지 보시고 대명사에서 이제 우용 부분 보시면 니만 继续玩吧 咱们先走了 할 때 니만 앞에 있으니까 이 잠만 쓸 수 없겠죠. 엄만. 그리고 아리 니 또 나왔어요. 그럼 잠만 등니 할 때 이제 니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잠만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워만 등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니도 나왔죠. 잠만 주샹크니 왜什么不去了 라고 했을 때 니가 있으면 잠만 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근거를 쓸 때 니나 니먼이 있으면 잠만을 쓸 수 없다. 이러면은 그 문법점 핵심의 그 근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그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구별해서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문법점으로 쓰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니먼을 쓰면 잠먼을 쓸 수 없다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그 핵심이 되는 근거의 문법점은 짬만은 듣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핵심적인 문법점을 적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짬을리아 이치 취니 리우자이철 안 되겠죠? 그다음에 咱们班的学生比你们班 안 되고 그다음에 你们班 咱们班 안 되고 그래서 咱们家有3口는 你们家 안 되죠. 그리고 你们俩 마찬가지로 그래서 쉽게 찾으시는 방법은 어쨌든 你们, 니 이런 표현 나오면 咱们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니도 안 되고
그래서 收到你的来信咱们 안 되죠. 그러니까 咱们은 니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我们可高兴了. 그래서 지금 다 100% 뭐예요? 咱们을 我们으로 고치는 문제죠. 반대 경우는 고칠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我们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咱们包括说话人和双方听话人双方在内. 예. 이거보다 더 쉬운 표현은 兼职说话人和听话人 이렇게만 해도 돼요. 둘을 다 동시에 가리킨다. 네, 我们只指说话人一方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包括 그在内 하면은 뭐는 반드시 포함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번. 我给你们读一下食堂的菜单，炒黄瓜呀，香菇油菜呀，麻婆豆腐呀，所以又是这样了，咱们去外面吃吧，问问其他人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 뭐 음식이 그러니까 내가 저기 메뉴판 읽어줄게 해서 쭉 읽으니까 뭐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외식할까? 나가서 먹을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그랬더니 今天食堂的饭不太合我的口味和口味 하면은 이제 입에 맞다는데 不太合니까 오늘 거는 내 입맛에 영 안 맞는 것 같아. 咱们想去外面吃你们呢?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我们想去外边吃你们呢? 그래서 咱们三个还是想去食堂你们俩去吧. 咱们三个你们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我们三个还是想去. 우리는 그냥 식당 가서 먹을게 너네끼리 나가라고 할 때 我们你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咱们은 说话人听话人都包括在内 혹은 包括双方在内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 문법 마인드면 3페이지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의 그 도표 두 번째 부분. 2인칭. 그러니까 방금 我의 복수형은 我们과 咱们의 비교. 이건 1인칭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2인칭은 니, 겸칭은 존칭은 닌 이거죠. 예. 그래서 니의 그 복수형은 니먼은 되는데 닌만은 안 된다. 근데 요즘 중국 사람들도 구어에서 닌먼이라는 표현을 쓰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복수를 표현하느냐? 닌 량웨이, 닌 싼웨이 뒤에 구체적인 수량을 붙여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인칭. 중국에서 3인칭은 이제 그 성에 따라 남성 여성에서 남자면 사람인 타, 여자면 계집녀 있는 위즈방에 타를 쓰면 된다. 그리고 사물이면 이 타를 쓰면 되죠. 예. 그리고 이것의 복수형은 다 타먼인데 자, 여기에서 또 일종의 부핑헌 현상, 성별에 의한 불평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이 타먼,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이 타먼인데 남녀가 섞여 있다. 그러면 밑에 이 여자 나타내는 탐원을 못 쓰고 반드시 위에 남자 나타내는 탐원을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성별에 의한 일종의 뽀핑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뭐 보면은 이제 여의사 산부인과 이런 건 있지만 남의사 산부인과 이런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직업군에 당연히 남자인 게 맞는데 여자가 특수하니까 여의사 이런 식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난위 똑같은 비중의 단어인데 남은 안 붙이고 여자만 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일종의 뽀핑언 현상, 불균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성별에 의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비엘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런지아 요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비엘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사람, 내가 잘 모르는 3인칭의 보편적 대상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런지아 같은 경우는 1인칭도 있고 3인칭도 있는데 3인칭일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즈라고 하면 보편적인 대상, 특정하지 않은, 근데 취즈라고 하면 특정한 대상. 그래서 그 위징에 따라, 언어 환경에 따라, 문맥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야오学习人家的长处克服自己的短处 하면 이거는 비엘런으로 바꿀 수 있죠. 야오 学习别人的 이제 장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克服自己的短处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다. 이때는 제3인칭의 판즈예요. 이때는 런지아나 비엘런이나 둘 다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3인칭 중에서도 니칸 런지아 왕시후 토춘시야 라고 할 때 이 런지아가 가리키는 거는 왕시후이죠. 이렇게 보통 동격으로 이렇게 같이 나열을 하는 후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시에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런자가 가리키는 게 왕시후예요. 너 봐봐 저 왕시후 봐봐라 아저씨 좀 진짜 얼마 겸손하니? 라고 할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시후를 딱 특정 짓는데 니 칸칸 비에런 왕시후 어색하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혼용해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런지아가 1인칭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人家都会计死了你却在这儿看人家的笑话할 때 人家는 我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너 여기서 나 놀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시대명사. 자, 이것, 저것, 그것. 이게 이제 지시 가리키는 것. 지시를 하는 말을 대체하는 지시대명사가 되겠죠. 지시대명사에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찐지와 위엔지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종워, 쩔, 따오타, 날. 워면 무조건 가까운 거. 그래서 쩔을 붙이고 쩔, 쩔, 쩔가 들어가고요. 멀면, 내가 아니면 다 나가 들어가요. 근데 시간으로 보게 되면 찐年, 찐天 이런 것들은 쩌가 붙고요. 다음에 뭐明年, 뭐 明天, 去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날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비교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今年没有, 뭐 去年 하게 되면 那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去年没有, 今年那么안 되죠. 这么 이렇게. 그래서 이 찐지랑 위엔지를 맞춰줘야 되는 게 비교문이랑 연관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메이오를 쓰게 되면은 정도부사를 못 쓰잖아요. 워 비타 껑까오 이런 거 되지만 메이오를 쓰게 되면 워 메이오 다 껑까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쩌머 나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쵸? 근데 A 메이오 B 쩌머 나머 혹은 A 쌍 B 쩌머 나머 이렇게 있을 때 이 쩌머인지 나머인지를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앞에 있는 대상 A가 아니라 B다. 그럼 메이오 워 하게 되면 쩌머 没有今年 하게 되면 这么 이렇게 되는 거고 타, 那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찐즈 위엔즈는 아직 시험에 하면 안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나올 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안 나왔던 영역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좀 확장이 될 만하다라는 것과 요거까지는 좀 아직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특강 문제집 4에서 5페이지. 자, 엄청 많죠. 이것도 예문이 쫙. 그래서 1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쩔이나 날, 뭐, 오기도 하고요. 혹은 쩌먼 나머 오기도 하고요. 나 오기도 해요. 근데 어용이 좀 더 다 다른데 쩔, 날은 장소를 대체하는 거죠. 여기, 저기. 그러니까 주로 앞에 취, 라이와 같은 처소 목적어를, 처소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앞에 전치사,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환경. 그래서 랑 다 취, 날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쵸? 네, 쭈, 짜이 왔으니까 장수사. 근데, 요 량과 벙요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량과 벙요가 사는 데니까 주자에 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워니까 그래서 말이 라이워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라이라는 동사 자체도 라이날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라이워쩔 취탄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有的地区虽然那里的生活比较落后的那里라고 이미 앞에 나왔어요. 근데 但是这里的人 할 수 없죠. 那里的人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하고 저곳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이제 생활은 좀 낙후됐을지 몰라도 친절하고 따뜻하다 얘기하는 거니까 那里的人. 그 다음에 요런 문장이 아주 전형적으로 점어와 나머 이런 거 구별하기 이제 좋게 나올 수 있는 비교문에서 니까가 요워 나머 까오마 아니라 워니까 요워 점어 까오마. 그리고 니까가 요먼 거나가른이니까 나머 까오마 해야 되겠죠? 그리고 现在 시간 니 小的时候有现在니까 나머가 아니라 점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这个商店没有那个니까 남았다 라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你就按照我说的 내가 얘기했으니까 这么做 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他教你的 나머 그가 가르쳐 준 거니까 他教你的 나머 주어봐. 걔가 가르쳐 준 대로 해. 그다음에 这个 룬주니까 나머가 아니라 这么装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今年的水果产量이니까 这么多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去年이니까 나머 今年이니까 这么 이렇게. 그다음에 以前이니까 나머 现在 여기는 뭐 뒤에 안 오지만 现在라면 这么가 되겠죠. 그다음에 那张色彩照片是新照的인 거죠. 내墙上挂着的这张是前年. 그럼 前年하고 신 이거는 지금 시점상 가까운 거니까 这张彩色照片 이 칼라 사진은 최근에 찍은 거고 그 벽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은 작년에 재작년에 찍은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랑 나랑 서로 바뀌어야 되겠고 다음에 시점을 나타낼 때도 내가 어릴 때는 지금보다 되게 먼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这时候 아니라 那时候它很小
现在他大了已经结了婚了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여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여 년 전에 우리 집은 이제 작은 이제 그 도시였다. 这时候가 아니라 那时候 그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5살 때 찍은 거니까 这 아니라 那是我5岁时照的 그 照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金指일 때는 表示金指是用这 表示远指 멀리 있는 것을 지칭을 할 때는 用那 혹은 이게 너무 간단하다. 아니면 句子中我说的时间和处所离说话人近 그래서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깝다. 이게 찐지거든요. 리说话人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찐 가까우면은 이때는 用这 리说话人 예를 들어서 远 하게 되면 그때는 用那 이렇게 표현할 테고 그건 찐지 왼지. 연습 문제 5번에 자, 出门多穿点啊外面又下雪了 야, 밖에 눈 오니까 밖에 나갈 거면 옷 단단히 입고 나가. 今年冬天怎么那么热 라고 그랬어요. 今年인데 今年冬天怎么这么冷啊? 去年이니까 没有这么가 아니라 那么冷. 작년에 이렇게 안 추웠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是啊,今年冬天特别冷啊.今年假期我们去姐姐 내가 아니면 다 날. 그래서 그러면 올해 방학 때 우리 그 누나 있는 데로 가자. 난방의冬天会暖和一点. 남쪽이 좀 따뜻하겠지. 好,就听你的. 네 말대로 하자. 진짜 위엔지에 대한 구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6번도 아니네요. 쭉 넘어갔네. 예, 마인드맵 4페이지에 자, 그러면 찐즈 위엔지의 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지시대명사, 대명사라고 하는 게 뭐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지시대명사가 붙으면 중국어에서는 무조건 특정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저것 가리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년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뒤에 목적어는 불특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前边来了这个人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고 하잖아요. 这个人从前边走过来的 하든가 아니면 前边뭐 그来了一个人 이런 식으로 하던가 해야지. 그래서 이 저 나가 붙으면 우리가 특정한 것을 지칭한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또 무슨 반대되는 게 있죠. 때때로는 우리가 이것 저것을 정말 딱 이거 저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부분을 지칭을 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러쿵 저러쿵 할 때 이저 들어가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정말 딱 이 저가 아니라 이모 저모 뭐 이런 거 할 때 두 개를 같이 연용해서 써서 그냥 다 퉁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용법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허지라고 한다. 그래서 의문대명사만 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시대명사도 허지의 용법이 있다. 근데 보통은 나 여기 처음 와서 그럼 여기저기 둘러봐 라고 할 때 여기저기 这儿瞧瞧那儿看看 이라고 할 때 这儿 나는 딱 여기 봐, 딱 저기 봐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다 지칭하지 않고 둘러보란 얘기죠.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의 허지용법이고요. 다음에 分指라고 하는 건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끄도 각각, 매도 뭐 모든 뭐뭐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매, 뭐 각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 저기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꺼가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약간 不同的人有不同的难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每个人都有两只手 라고 하면은 원래라면 다 손이 두 개가 있어야겠죠. 所有的人, 所有的. 한 명도 예외 없이 每人都 그래서 没有一个不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每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쌍통디엔에 집중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근데 꺼는 보통 不同的 다른 각기 다른. 그래서 不同点에 집중하고 있다. 个人有个人的难处 라고 하면 자자도 요 이번 난인的经 그래서 사람마다 걱정 없는 사람 없다. 모두 다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각자 다른. 예. 근데 이제 그 每个人都 라고 하면 每都 형태로 같이 써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법 5페이지 문법 등강 오른쪽 매일랑 꺼의 비교 요거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매일을 써야 되느냐 꺼를 써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메이만 쓸 수 있어요. 자, 뒤에 보통 또가 같이 답해가 돼요. 我每年都要出去旅游. 나는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꼭 여행을 간다라는 얘기고요. 每一个认识他的人都喜欢他. 걔를 아는 사람은 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 걔를 좋아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걔를 좋아해. 我清楚地记得他说的每一句话 한마디도 빠짐없이 걔가 말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 이때 메이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는 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范围中任何一个 그래서 그 어떤 의미의 한 개체. 그래서全体全部 그러니까 没有例外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래서 没有一个不是这样的 라는 의미로 이제 또랑 같이 연용한다. 즉 구조상의 특징은 또랑 같이 쓰여가지고 이제 그 어떤 예외 없음, 没有例外. 그래서 任何一个 모든 포함되는 걸 얘기를 한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꺼만 쓰이는 상황을 모아보게 되면 꺼는 不同的 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我们学校有来自全国 같은 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各省的 그러니까 각지 각 곳에 우리나라 말로 뭐지? 각지에서 왔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국 각지에서 왔다. 할 때 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不同省的学生이 돼야 되죠. 来自各省的学生 각각 다른 성에서 온. 그 다음에 참가这次会议的有个民族的代表 즉 한민족의 대표만 온 게 아니라 중국인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든 민족을 한족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가 한 명씩 다 참가를 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个民族的代表라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我们的 이제 잘 안受到了社会各阶层的欢迎 각계각층의 이런 의미를 전달할 때 거를 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나라별로 이제 그 자기 물건을 잘 그 문화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나라 거는 자기가 잘 지켜야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포통국어제하는 이제 그 관리하오 그 쯔지더 시우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各国관리 各国的事务 관리하오 各国的事务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모두 다 공통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个人有个人的特点이라고 해야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꽃이 핀 게 아니라 이제 그 화원에 각양각색의 꽃이 폈다라고 해야 되니까 各种花草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得到了社会上各方面的不同方面群众的同情和支持 각양각계층의 각양각색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때때로 이제 그 거가 펀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지종 쇠고 다 거买了一斤 하면은 여러 종류의 과일을 각각 한 근씩 샀다 이렇게 되는 거고 他们各想了一个办法 그들은 펀비에 想了一个 각자 아이디어를 하나씩 냈다 각자 하나씩 이런 의미일 때 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메이가 全部 全体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范围좀 不同的个体 각기 다른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종 디엔이 表示不同 다름을 나타내는 데 있다. 그래서 不一定是全部 전체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부사로 쓰일 때 메이 같은 경우는 메이 땅의 의미로 쓰이고요. 꺼 같은 경우에는 펀비의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꺼买了一斤 꺼想了一个方法 부사로 쓰였잖아요. 부사 수로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이때는 펀비의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이를 빼먹었나 보다. 6번, 16번 부분 보시면 他每写一个字就停下来想想 글자 하나를 쓸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이 잠겼다. 他每到一个地方都要去了解一下这里的风湿人情 그래서 그는 어떤 곳에 가기만 하면 每当什么什么的时候 뭐뭐 할 때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기만 하면은 꼭 그곳에 이제 그 문화를 풍습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가 메인은 있고요. 그 다음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펀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부사로 쓰일 때 용법이 앞에는 대명사로 쓰일 때 용법인 거고 부사로 쓰였을 때 메인은 이제 그 메이 땅 什么什么的时候 그리고 거는 펀비의 做什么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메이만 가지고 있는 용법을 하나 더 보면요. 요게 이제 기출이 됐던 겁니다. 한국 현재每4个人有一辆汽车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한국은 4인당 차량을 한 대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벌써 98년도니까 이제 지금은 뭐 거의 2인당 1인당 뭐 하나씩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쓰가란 1량 네 사람당 한 대, 두 개의 수량구가 연용되어 있죠. 근데 이럴 때 메이가 쓰이게 되면은 모모당 하나라고 하는 평균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 2个人一本书 2인당 책 하나, 메이 10个人里面就有一个得过这种病. 그래서 열의 한 명은 이 병에 감염된 적이 있다. 每分钟可以打그 200多个字. 그래서 1분에 200타 칠 수 있다. 그리고 我们每分钟写40个汉字. 그래서 1분에 한자 40개를 그 쓰라고. 这种药片每4个小时吃一次 4시간마다 이제 한 번씩 먹는다라고 할 때 매일 吃两片. 그래서 한 번 먹을 때마다 2알씩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문장 내에서 두 개의 수량사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 중에 메인은 그 빙진더 비리에서 평균의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데 꺼는 그런 용법이 없다. 근데 이때 구조적인 표지는 수량구 두 개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법 특징을 귀납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법 특징을 이제 귀납을 할 때 각각의 강조문의 형식상의 특징을 나타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그 구문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문법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셔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이 같은 경우는 항상 또랑 연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의 없이 모든을 나타낸다던가. 그래서 이런 근거 같은 부분에서도 이런 문법 특징을 이제 그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염두에 두시고, 그 문법 특징 귀납하는 것까지 같이 2학년만 하실 때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의문대명사 같은 게 셔머 같은 경우에는 또랑 연용해가지고 예의 없이 모든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你想吃什么就吃什么 그러면은 连用两个 이제 그 시향인더 이원 다이츠 두 개의 의문 대명사를 연용해 가지고 이제 指同一个对象 앞뒤 같은 대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그 문법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문장 수정유가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용법을 귀납하도록 하는 유는 이런 문법 특징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와 형식상의 특징을 같이 이제 따페해서 외워두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메이도 쓸 수도 있고 꺼도 쓸 수 있는 충분히 이제 뜻은 다르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每个学校都有人参加这次的会议라고 할 때 이제 메이를 쓰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各个学校라고 하면은 각기 부통도 学校에都有 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이는 소요, 거는 부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请你把每年的产量都记录下来. 그래서 한 해도 빠짐없이 매해 연도의 생산량을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请你把各年的产量 그러면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작년, 지난해, 그 더 지난해 서로 각기 다른 연도의 생산량을 알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뜻은 둘 다 통하죠. 그러니까 의미는 다르지만 둘 다 쓸 수 있다. 그다음에 我们把每个学校各个学期的成绩都记录下来. 이때는 좀 구별이 되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의 학기별 성적을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서로 보통学期의 성적을 이제 그 기록을 했다. 네. 자, 그다음에 연습 문제 6번에 이 팀장님 저 공지 보셨어요? 그래서 무슨 공지? 오전에 토론회 하는 거 있잖아요. 每部门排一名代表 3点到会议室集合. 아니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이제 대표 한 명씩 보내서 3시에 그 회의실에서 모인다지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메이프반이라면 이거는 한 부서도 빠짐없이인 거고 요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한 명씩 대표를 차출해서 3시에 모인다. 그래서 怎么没有人通知我呀? 还有什么要求吗? 그래서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줬지? 또 무슨 이제 준비사항이 있나요? 下午各个人都要发言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오후에 회의 참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때 每个人 해야 되고요. 个거는 쓸 수도 있지만 个个人은 또 안 됩니다. 每个人 해서 메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양서고 명사 올 수 있는데요. 个个는 个个 자체가 전체 그 각자의 런의 의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个个人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个个. 예.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2페이지로 자, 비교적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빈칸 채우는 거,填空 하는 거. 그래서 최근은 문제 자체가 다 비문을 고치거나 아니면 배열하거나 작문하거나 뭔가 귀납하거나 이런 유는 많이 나오는데 뭔가 빈칸 채우기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빈칸 자체도 만약에 채우게 되면 전체 문장을 써야 되는 거지 막 한 단어 한 글자 이렇게 채우게 하진 않는데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봐도 이 빈칸 채우기를 할 수 있는 유형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결과보어, 방향보어 이런 것도 빈칸 채우기 할 수 있을 것이고 품사 중에서는 전치사라든가 특히 우용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메인할까? 이런 것 중에 뭐를 써야 할까? 이렇게 고민되는 것들. 예. 그래서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도 보기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더 가능성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대화, 산문, 예문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 안에 문맥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고르거나 쓰게 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년도 문제, 요거 기출문제집 2페이지에 이렇게 딱 예문을 주고 이 안에 들어갈 이거를 이제 그 채우도록 한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독해 지문에 이 문장이 있었고 그 문맥에 맞춰서 메이스가는 요 일양 치처 이거를 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모당 4명당 이제 1인당 그 4인당 한 가구당 차량 한 대씩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메이의 평균 그 표시 용법이 나왔고 수량구 2개를 연용해서 메이를 쓸 때 이런 뜻을 나타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메이와 꺼의 차이점 그래서 메이는 쌍통 DN의 강조점 그리고 꺼는 뽀통 DN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치처 할 때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을자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폰트 문제예요. 그래서 매년 이거 꼭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한글 폰트 문제이고 이렇게 원래대로 이제 쓰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 이제 드디어 왔네요. 오늘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다 있어요. 일단 의문 대명사인데 의문을 나타내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모순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예외적인 것들도 좀 되게 많고요. 또 이게 단순한 구조적인 분석이 아니라 어용, 의미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문법 트렌드랑도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구조적인 오류 이런 거보다는 의미에 영향을 주거나 상황상 타당하지 않는 오류 이런 것들을 변별을 하는데 더 많은 이제 그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한다라는 거죠. 어용 연구를 하는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의문 대명사의 그 용법은 뭐겠어요? 의문을 나타내는 거겠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특정하게 궁금한 그 정보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얘의 기능은 쉬원 물어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想吃点什么? 라고 할 때 什么는 터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나 바만 붙여도 니想吃点什么吗? 너 뭐라도 좀 먹을래? 먹고 싶니? 니想그래서 예를 들어 니想吃点什么吧? 너 뭐라도 좀 먹고 싶지? 라고 할 때 뭐는 정말 뭐가 먹고 싶은지 아니라 이제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이런 게 일종의 이제 허지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니까 비의문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의문용법은 크게 반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용, 활용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지아오지 레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의문문은 우리가 12의문문, 정반의문문, 특지의문문 그리고 정반, 특지, 12 하나 뭐지? 15시 요 어쨌든 의문문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걸 구조 유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택의문문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걸 구조에 의한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반문 혹은 뭐 시어원이라고 해서 내가 묻고 자문자 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의사소통상에 의해서 이제 그 구별을 하게 되는 이제 지아오지 레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방언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관鍵주의는 뭐겠어요? 요거는 요거 쓰게 하려고 반문을 내는 거예요. 모순, 그쵸? 그래서 용肯定形式表示否定的意思，用否定形式表示肯定的意思。
이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부정으로 했는데 긍정의 뜻이 되고 긍정으로 했는데 부정의 뜻이 된다. 니 난다고 부지다오마? 너 설마 모르는 거야? 반드시 알아야지 라는 거죠. 모르면 안 되지 이런 거. 学不知道老张是个重视可靠的同志呀. 学不知道로 물었지만 정말 누가 몰라가 아니라 누가 몰라? 다 알아. 学都知道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부정의 형식을 물었지만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긍정의 뜻으로 물었는데, 그러니까 긍정의 형식으로 물으면 부정의 뜻이 된다. 你着什么急呀? 有话慢慢说嘛. 그래서 뭐가 그리 급해?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거죠. 급하지 말아라.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특지문이 되는 거고 쉐이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특지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이제 특지, 선택, 시비, 뭐 정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요게 어용상 반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뭐 니 必须要知道, 니 肯定会知道 아니면은 니 别着急 해도 되는데 왜 굳이 着什么急呀? 뭐 이렇게 한다던가 学不知道呀 이렇게 하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내 어기를 좀 더 강조해주고 싶어서 이런 어용상의 필요에 의해서 반문이라는 방식이 생기게 되었다,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认知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는 모든. 그래서 아까 메이또우와 용법 비슷해요. 근데 메이또우는 이제 지시 대명사로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쓰이지만 什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나 얘가 같이 와서 뭐 부정이 올 수도 있고 긍정이 올 수도 있고 과장을 나타내는 거죠. 什么都喜欢,什么都不喜欢, 뭐 什么都知道,什么都不知道 이렇게. 学业听不懂他说什么. 그럼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学业 이런 것들이 이제 认知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부취해지는 확실히 티가 나죠. 그래서 怎么方便 就 이제 怎么做 그러면은 네가 편한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你想吃什么就吃什么.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즈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임지나 부취즈 같은 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는데 약간 그 특지문하고 쉬즈 같은 게 좀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서 일단 특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답이 그걸로 나와야 돼요. 정말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他去哪了? 他学校去了. 이렇게 하는 게 특지문이죠. 근데 니不知道他去哪了? 네가 걔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不知道他去哪了 할 때 걔 어디 갔는지 모르니? 할 때 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 정말 어디 갔어가 아니라 不知道他去哪了 이거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거 만약에 의문문으로 하게 되면 반문이 되는 거고요. 이게 평서문이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걔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我不知道他去哪了 걔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때 어디는 정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말에 뭐 시기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어디 갔겠지 뭘 할 때 어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빈칸 채우기 중에서 이제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주어진 글 속에서 이제 해당하는 그 특정 이제 그 어구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 그래서 기출문제지 3페이지고요. 그거를 또 이제 정고가 있는 성어랑 엮었어요. 그래서 이 정고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 어휘 부분에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화셔 디엔주의 정고가 되겠고요. 자, 화셔 디엔주에서 이제 이들이 내기를 하죠. 뭐예요? 술이 한 병밖에 없는데 나눠 마셔야 되니까 다 못 먹으니까 그러면 먼저 이 뱀을 완성한 사람이 이 술을 마시도록 하자 해서 먼저 완성한 사람이 먼저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水先花完水就喝酒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 보고 요거를 이제 장문을 하라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先最早 뭐 예를 들면 가장 일찍 最先花完的人就喝这杯酒吧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문법적으로 비문이라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굉장히 이제 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水仙花完谁就喝酒라고 할 때 이 水가 부취해주 두 개의 의문대명사를 연용해서 동의어 도의시작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花好了에 쓰이는 이제 花好了는 결과보호로 쓰이는 하오죠. 그리고 花好舍的人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뱀을 그린 사람. 그래서 이때 花완의 의미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잘 그린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이때는 형용사로서 결과보호의 역할을 그 담당을 하게 되는데 你们画得好慢呐 이거는 你们画得非常慢 이라는 뜻으로 이때는 정도 부사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하오의 겸유사의 용법 파악하는 것과 의문대명사의 부취해질 용법 그래서 두 개의 의문대명사를 연용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요것이 요 시험 문제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어휘에서 이 화셔 디엔주의 정고랑 이제 그 함의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3페이지에 귀납 분류형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의문대명사의 용법이 같은 것들끼리 묶는 요런 거 요런 것들은 귀납 분류형에 내기 딱 좋죠. 그래서 昨天他跟你说什么了吗? 걔가 어제 너한테 무슨 말이라도 좀 했니? 무슨 말이라도 좀 뭐라도 좀 뭐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쉬즈 되겠죠? 그래서 没有 아닌데 만약에 이게 특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昨天他跟你说了什么? 어제 저녁에 걔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돼야 특지가 되는 거고 걔가 어제 저녁에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라고 할 때는 왜요? 아니야. 그냥 몸 조심하라는 얘기밖에 다른 얘기 별 얘기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昨天他跟你说了什么? 要我多保重 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특지가 되는 거죠. 어제 너한테 뭐라 그래? 뭐라 그랬어? 나 몸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 환경으로 따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까다롭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4번에 咱们出去吃点什么吧라고 하면은 이때는 허지가 된다. 우리 나가서 뭐라도 좀 먹자. 근데 아까 마인드맵에서 你想吃点什么? 라고 했을 때는 특지였잖아요. 너 뭐 먹고 싶니? 근데 정말 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근처 식당에서 훈툰이나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5번에서 你知道他姓什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他姓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姓什么에 대한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특지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你知道他姓什么吗? 라고 했는데 내가 不知道呀没有啊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是吗? 是非问句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什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말 성이 무엇인지를 물었기 때문에 특지 용법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你有什么爱好? 라고 했을 때 그 여기에서 전모에도 마찬가지로 특지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너 무슨 취미가 있니? 라고 했을 때 我喜欢篮球,棒球什么的 이렇게 될 때 이 什么더는 전체가 조사로서 等等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你买东西了吗? 물건 샀니? 东西太贵,什么都没买. 什么都 같은 형태로 쓰여가지고 임지 우리가 이거 2월달 모의고사 때 요거 제가 바꿔서 낸 거죠. 그래서 今天我请客,你想吃什么就吃什么. 여기에 밑줄이 하나만 그어져 있었지만 이 두 가지를 연용해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내가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好那我就不客气了 그럼 나 안 봐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대명사의 의문용법 터즈와 그 다음에活用 그리고 教지类型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의미의 특징을 변별하는 거다. 그래서 터즈 자체는 의문문을 구성해서 얘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19년도 논술에 나왔었죠. 그래서 这是什么嘛? 안 되는 이유는 什么가 이미 의문을 나타내는데 마 또 의문을 나타내니까 같이 붙일 수가 없다. 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是非问句는 이제 그 이원을 나타내는 위치주 주마와 함께 쓸 수 없다. 이런 거고요. 특정 정보를 물어본 데 쓰고 认知 같은 경우에는 비의문문의 구조로서 또 얘랑 연용한다는 게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그 강조문 같은 거에서도 그 용법 귀납할 때 구조와 의미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형식상의 특징, 의미상의 특징 이렇게 문법 특징 귀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형식상의 특징은 위도 或者也连用 뭐랑 같이 쓰고 아니면은 뭐常常跟什么一起用 함께 쓰고 表示什么的意思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웬만한 문법 특징을 귀납하라는 그 문제 유형에는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이제 没有例外任何一个 모두 예외 없이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부취해주 용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개의 의문대명사를 연용한다는 게 구조적으로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량거 이원다이츠 시향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호잉, 예, 그 호응해가지고 아니면은 리엔용 량거 이원다이츠 두 가지를 연달아 사용해서 예, 즉 동이고对象, 예, 동일한 대상을 나타낸다. 그다음에 쉬지도 이제 그 요거는 형식상의 특징은 그렇게 이제 딱 규정된 게 문법책에 없는데 이제 보통 의미적으로 봤을 때 表示不清楚的 혹은 뭐 그 说不出来的 말할 수 없는 대상 이런 것들 나타낸다. 그래서 지시대명사에 아까 허지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인칭대명사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그 워나 니 이런 것들을 같이 연용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보통 그 허지용법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요. 제가 지금 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마인드맵에 아까 있었나?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허지용법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수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우리 한 2, 3일 있다 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일부 속담이라든가 성어 같은 데 쓰이는 3, 5, 뭐 7 이런 숫자들이 정말 딱 특정한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많음을 나타내고 어떨 때는 적음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사의 허지용법이야.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법 기출문제집 3페이지에서 이제 네 번째 유형 아까 그 문법 특징 귀납하는 거 있죠? 반문 같은 경우가 그 문법의 특징을 귀납을 하는데 요거 이제 대화문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문법 특징 용법을 구별을 해라. 그래서 다음은 교사가 어떤 문법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한 듣기 연습 문제이고요. 이 문법점을 적고 그 다음에 이 형식과 의미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쓰고 이 밑줄 그은 부분을 해석해라. 총 4개의 파트로 이제 문제가 3개의 파트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니结婚的日子还没定下来吗? 요거 같은 경우에는 定下来了吗? 没定下来了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가 대답을 할 때 이제 결국은 是 아니면 뭐 没有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원래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是非问句인 거죠. 얘는 구조적으로. 근데 얘가 그거를 그냥 아니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定下来了还能不告诉你呀 라고 했어요. 내가 이게 정해졌으면 너한테 말 안 했겠니?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해서 요거는 말 안 했겠니? 했을 거다. 부정의 형식이지만 긍정의 형식을 나타내는 반원주의 되겠죠. 근데 여자의 뜻을 물어봤으니까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설계 의도는 이 여자의 뜻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我们要不要买一台电脑 할 때 要不要 자, 그 중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긍정형과 부정형을 겹쳐 쓰는 것만으로도 의문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정판 원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哪次买东西不都是你说了算啊. 그래서 그 슈얼러스원 하게 되면은 이제 네 맘대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츠마이 동시에 매번 물건 살 때마다 부또시니 슈얼러스원은 또시니 슈얼러스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야, 매번 네 맘대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반언지. 그다음에 我的作业到现在还그 이것즈 그没写呢. 지금까지 숙제 한 글자도 안 했다라고 했더니 快写야. 그럼 빨리 해. 还要等人替你做不成啊.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너 대신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거죠. 기다리면 안 된다. 기다리는 거니? 기다리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不成 자체가 뭐뭐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보통 앞에 难道什么什么不成莫非什么什么不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공통적인 그런 문법점은 반원주 되겠고요. 형식과 의미와의 관계. 用肯定形式表示否定的意思用否定形式表示肯定的意思 그리고 아까 不都是你说了算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빼고 都是你说了算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슷한 의미의 算数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로 由你做主 매번 네 마음대로 했다. 혹은 뭐 아까 이용했던 그래서 你想买什么就买什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했던 거를 你要什么就买了什么 네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산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반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유형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또 나올 수 있을 것과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은 서로 구분도 되고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조와 형식상의 의미 관계, 연계성을 따져서 물을 수 있는 거, 특히 긍정, 부정이란 키워드로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면 자, 얘는 1, 2월에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잠깐 제껴두고 우리가 1, 2월에 한 것만으로 이중부정 있죠. 이중부정도
부정을 두 번 하니까 否定两次表示肯定的意思不是不한 거죠. 不是不喜欢은 결국 喜欢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문형 만든 다음에 밑줄 긋고 不是不喜欢을 해석해라. 그럼 喜欢 되는 거고 얘의 형식과 의미상의 관계성을 따져라 그러면은 否定양치에서表示肯定的意思쓰면 되는 거고 얘가 가르치고 싶은 유파 뒤에는 双重否定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 변형을 하셔서 기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얘가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이중부정 같은 경우는 보통 비문으로 나오기는 힘들고 어용상 필요에 의해서 쓴 거니까 얘는 해석을 하거나 변환을 하거나 장문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작년에 나온 것도 장문이 나왔잖아요.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특징을 귀납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특징 귀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중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분 부정하고 완전 부정도 이 부정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죠. 또우와 뿌또의 차이 이것도 기출이 됐죠. 그래서 또우 뿌는 뭐예요? 또 부시 예, 입지가 바뀌었네. 네, 그 완전 부정인 거죠. 我们都不是学生 그럼 우리는 모두 학생이 아니다. 没有一个是学生的 이런 얘기인데 我们不都是学生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학생인 건 아니다. 有的是学生有的不是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부정은 이제 그 否定的范围가 이제 비교적缩小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뿌의 위치를 바꿔서 都不是 하게 되면은 否定的范围가扩大해지는 거다. 부정이 여기가 강해지는 거다. 이 포인트로 객관식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특수 격식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예를 들어 차디할스, 차디할 메이스. 차디할스는 긍정형이고 차디할 메이스는 부정형인데 결국 둘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아,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하마터면 늦을 뻔했어.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그 하마터면에 해당하는 게 차디할이죠. 근데 이렇게 보통 죽다, 지각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지다 안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차대할이 같이 쓰게 되면 차대할 쓰든 차대할 메일을 쓰던 결국은 하마터면 뭐 할 뻔했다. 결국은 안 했는데 하마터면 뭐 할 뻔했다 해서 긍정을 쓰든 부정을 쓰든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요. 그럼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왜 긍정을 쓰면 긍정의 의미, 부정을 쓰면 부정을 나타내야 되는데 긍정인데 부정인데 긍정이냐. 같은 경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은 아직 데이터가 많이 안 쌓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밖에 안 돌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쫙 꿰가지고서는 내가 이걸 착착착 이렇게는 못해요. 발견했을 때마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거를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권역을 만들어 놓고 아 얘는 긍정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모으면은 얘도 들어갈 수 있고 부정 모을 수 있고 아니 문제 유형별로도 모아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계속 생겨날 수 있게 그럼 이건 이렇게도 엮어서 한번 낼 수 있겠네 딱 단편적으로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 유형 분석을 했을 때 아 이런 유형 형식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주제 리스트를 한 바퀴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 2월 거 리스트 가지고 있고 또 작년 수업 들으신 분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돌려보면서 이런 문제 유형에 또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럼 걔 한 바퀴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연계성 높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기사문에서도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야오 쭌종 비에란 되는데 부야오 쭌종 비에란은 안 되고 찐즈 수이티 두타는 되는데 징 수이티 두탄 하면 이상한 이유? 근데 그게 쭌종 비에란 자체는 이제 빠오이가 있으니까 긍정 형식의 기사문에 쓰면은 괜찮은데 부정 형식에 쓰면 이상하고 좋은 거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이티 두타는 나쁜 건데 막 하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상 어색하다는 거죠. 비애니가 있으면 부정 형식의 기사문은 어울리는데 긍정 형식에 못 쓴다. 이게 기사문의 부도이찬 시엔샹하고 관련된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긍부정을 키워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모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로직을 거쳐서 여러분이 기출을 분석하시라고 일부러 이거 시간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분석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고 그래서 기출 포인트는 뭐고 이거 같이 할 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 뭐고 문제 유형은 뭐고 그럼 이 유형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는 건 뭐고 이렇게 자꾸 치열하게 생각을 하는 게 기출 분석인 거지 그냥 내가 저번에 풀었던 거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렇게는 안 남아요. 아무것도. 자, 그 다음에 자 12년도 논술 문제에서 자 이 부분 不知怎么回事今天没胃口我怎么都不想吃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怎么가 아니라 什么都不想吃 이거는 什么의 임지용법에 대한 오류이기도 하고 또 怎么와 什么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또 시험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什么와 怎么의 이거는 조금 이따 밑에서 비교해 볼 거고 임지용법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반원주의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보통 이제 왜이라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내가 뭐 하면 뭐 했겠냐 이런 거를 많이 전달을 하니까 이제 왜이란 칭쾅을 나타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이것도
니不告诉我我哪知道这件事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알 수 있겠니? 我不会知道这件事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정현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란을 나타내는 러를 쓸 수 없다. 근데 이게 반문이라는 거죠. 근데 반문에서 일반적으로 동태조절 러를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밑에서도 하겠지만 점머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대체하고 점머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대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는 사물이기 때문에 점머도 不想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점머를 쓰고 싶다면 점머치도 우소웨이 어떤 방식으로 먹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쓸 수 있겠지만 똑같이 임지이지만 이제 점머와 점머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자, 근데 반원주의 특징 마찬가지로 부정형식 긍정형식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서 이거 모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반원주가 웨이란의 동작을 나타낼 때 러천과 불가하다. 요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논술 기출 판서자료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부분에 이게 여기서는 러를 우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고 웨이란 똥주어에는 뿌능용 러 이게 여기서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 반문에 대한 용법을 귀납을 하는 것은 요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肯定形式表示否定的意思用否定形式表示肯定的意思 요거에 맞춰서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지용법 귀납하는 아까도 했듯이 위도或者 얘랑 후잉 혹은 리엔용 함께 연용해가지고서는 그 表示什么的意思 이렇게 자, 문법 특강 문제집 8페이지고요. 조금 이따 돌아와서 할 거예요. 일단 8페이지로 먼저 가시고 여기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이원은 다른 말로 하면 터즈가 되겠죠. 특지의 용법과 임지의 용법과 부취의지의 용법과 쉬지의 용법 반원 이 5가지를 구별해라 라는 이제 귀류 유형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吃什么都行 임지죠. 뭘 먹든지 된다. 4번 这次活动谁也不感兴趣 그래서 什么都谁也 그래서 아무도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다음에 8번 怎么也应该负责到底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 다음에 哪儿都想去 또 예증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좋다. 가고 싶다. 哪种方法都可以呀 어떤 방법이든 된다. 19번에 他怎么清楚也没有我清楚 라는 건 걔가 아무리 어떻게 똑똑하게 굴고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나만큼 잘할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无论什么意见大家都可以提 라고 했을 때 요거 지금 이제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모두 이제 제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울은 또의 격식에도 이제 걸리기도 하지만 이때 셔머도 여전히 이제 임지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의견이든 막론하고 모두 어떠하다. 다음에 이게 13년도 기출 동시 탈과에 什么都没买 할 때 什么都 임제 용법인 거죠. 자, 그다음에 16년 어법점 16번에 렌즈는 어떤 이원다이츠 그러니까 렌즈가 가리키는 문장 속의 의문 대명사는 任何一个人任何一件事儿任何一种方法 그래서 没有例外 이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예외 없다. 没有例外 요걸로 이제 귀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취즈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任何可能确定的那个 그래서 이 의문대명사를 써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확정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앞에 말한 그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니想吃什么? 너 그거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거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就吃什么? 네가 먹고 싶은 그걸 먹어라. 우소웨이 부취해주죠. 얘는 표지가 명확하잖아요. 의문대명사 무조건 2개 나와야 되니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죠. 谁想参加谁就报名. 야,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해. 你喜欢哪个我就送你哪个呀. 네가 좋아하는 걸로 선물해 줄게. 你的模仿能力增强学什么像什么呀. 아, 넌 어쩜 이렇게 흉내를 잘 내니? 아주 그냥 배웠다 하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这一整天谁也没有买过一根火柴也谁也没有给过他一个钱. 그래서 걔녀한테 이제 뭐 장작 하나 뭐 이렇게 사다 준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돈 한 푼 쥐어준 사람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뒤에가 없으면은요, 이 앞에 것만 보면은 임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도 뭐 하지 않았고 누구도 뭐 하지 않았고 이 두 개가 지금 뭐 한 사람도 없고 뭐 한 사람도 없다. 예, 같은 걸 가리키고요. 什么时候需要它它就什么时候出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下次你再带礼物给我我怎么拿来还怎么带回去你怎么拿来还怎么带回去 그래서 네가 나한테 선물 갖다 주기 하면 네가 어떻게든 어떻게 가져왔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그 가지고 돌아갈게. 그러니까 뭐 선물이 크다든가 무겁다든가 뭐 관계없이 가져다만 주면 내가 기필코 大家想怎么干就怎么干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다음에 이런题 每人在 이거는 아까 기출됐던 지문이죠. 谁先画完谁就喝酒 먼저 그린 사람이 마시자. 그다음에 吃什么就吃什么 부취해제 용법인 거죠. 예. 그리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허지는 不知道或者说不出来或者不便说 말하기 곤란한 某一点事物出所不清楚的对象 불확실한 대상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我饿了现在该吃点什么 이건 진술문이죠. 의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파서 뭐라도 좀 먹어야 되겠네. 가장 확실한 표지인 거죠. 그래서 뒤에 뭐 의문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술문으로 끝나고 특히 2번, 32번, 11번 이런 것들 특징 보면 뭐야? 吃点什么买点什么 이런 것들이 다 뭐라도 좀 이렇게 붙은 거 이런 것도 호재용법이 많아요. 그래서 咱们出去吃点什么吧 우리 나가서 뭐라도 좀 먹자 이것도 청유문이죠. 의문이 아니죠. 기출됐던 거고 그래서 그 내일이 리리 생일이니까 咱们买点什么礼物送给他吧咱们买点什么礼物好呢 이렇게 되면 특징인데 그게 아니라 咱们买点什么礼物送给他吧 뭐라도 좀 사서 선물을 주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허지인 거예요. 그래서 我们买点什么礼物呢 뭐 我们买点什么礼物好呢 이렇게 되면 어떤 선물이 좋을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귀국하기 전에 我们应该买点什么送给我的朋友 뭐라도 좀 사서 친구들한테 선물해야겠지 기념으로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这个呢我好像在哪儿见过 이 사람들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본 듯해 라고 할 때 好像 있죠. 이것도 좀 그런 표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好像在哪里见过似的 好像好像听谁说过的 아마도 이제 그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거고 什么时候咱们也就在一起热闹 언제 때 되면 우리 언제 한번 모여서 이제 같이 놀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我的嗓子不知怎么突然哑了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는데 갑자기 목이 쉬었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昨天他跟你说什么了吗 이거 기출됐던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지문을 모아 볼게요. 老师傅가见了鲁班就问你叫什么名字 이름을 말했겠죠. 从哪来从哪来的 그 출신을 물었고요. 그래서 다 이제特指 되는 거고요. 그래서 人的正确思想是从哪里来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의 그 바른 마음가짐 바른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파이 허他的情况到底怎么样 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진짜 몰라서 그래서 我就一点也不知道了 난 전혀 몰랐다. 다음에 哎呦你这个人这么大的事你怎么不早说呢你应该早点说你怎么不早说呢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말도 안 하고 왜 일찍 말 안 했어? 일찍 말했어야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反问. 자, 그 다음에 상용 의문대명사의 용법 급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법 마인드맵 5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지랑 뚜어샤오랑 뚜어의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지는 10 이하의 숫자, 다음에 뚜어샤오는 10 이상의 대량의 숫자를 물어볼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많이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특강 문제 중 6페이지에 자 지를 쓰는 경우를 다 모아보면 보통 이제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을 때 니요 지가 띠디 뭐 남동생이 수십 명 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니짜이 지반에서 몇 반에 있니 니지 수에라 나이를 물어볼 때도 보통 10살 이하의 꼬마한테 지수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몇 등 했어라고 할 때 더러 띠지밍. 예, 그래서 보통 서술랑 같이 연용해서 이게 뭐 몇십 등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띠지밍. 예, 그리고 我认识的几个日本朋友有的在中国已经住了几年了. 그래서 뭐 일본 친구가 뭐 굉장히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외국 친구는 뭐 그렇게 막 수십 명씩 있진 않을 테니까 내가 알던 몇몇 일본 친구들이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중국에서 이제 뭐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예외. 10이 넘어도 지를 쓰는 경우. 今天几月几号? 10이 31일까지 있지만 지를 쓰죠. 그래서 이런 날짜 같은 경우에는 예외다. 그래서 일단 10 이하의 숫자를 물어볼 때 지를 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또샤오를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로 대량의 숫자를 나타낼 때 학교 2번 16번 학교에 많은 사람이 있겠죠. 선생님도 몇십 명 있을 거고 학생은 몇백 명 있겠죠. 몇천 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你们学校有多少老师 그리고 学校一共有多少人 이니까 이때는 多少 多少가 学校 多少가 이제 教职工 예, 그 다음에 这件衣服多少钱 액수 돈 액수도 단순히 뭐 그 10块에 대해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매년 잔량 多少辆汽车 매년 차를 뭐 한 10대 생산하고 뭐 하긴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겠죠. 그다음에 다시 예전 앞에 논문이면 보통 이제 그 어느 정도 분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쯔를 물었어요. 총 몇 타냐 몇 자냐라고 했을 때 또 셔츠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지은 리당 강당은 보통 큰 홀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용 가능할 때 이제 몇 명 앉을 수 있냐를 할 때 이제 그 넝쭈어 또 셔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10 이상의 숫자를 물어볼 때 뚜어샤오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근데 뚜어는 어떨 때 쓰냐? 뚜량이라고 해서 부피, 무게 이런 정도를 물어보거나 양을 물어보는 거를 쓸 때 키, 크기, 면적 뭐 이런 거를 할 때 뚜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구조적인 표지가 있어요. 반드시 단음절 형용사여야 하고 그 형용사가 꼭 정시양 쪽이어야 돼요. 우리가 크기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0이라고 하면 자꾸 플러스 쪽으로 커져요. 그럼 제일 큰 게 따고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 극단에 있는 게 시야오죠. 그러면 플러스 쪽을 향해서 가다 이걸 정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가다 이걸 푸시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시양 싱롱츠 푸시양 싱롱츠는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둘이 대등해요. 그런데 몇 살이니? 라고 할 때 니多大了? 라고 물어보지 않고 니 多小了?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니네 집이 여기서 얼마나 멀어? 니家离这儿有多远? 물어보지만 多近?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가까워 얼마나 멀어 둘 다 쓰는데 중국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비교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뚜량이잖아요. 그리고 뚜어를 쓰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키가 크냐. 이건 플러스적인 개념인데 키가 작거나 크기가 작은 건 마이너스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뚜량이 있어야 물어보고 정도가 있어야 물어보는데 그것의 반대쪽은 정도나 양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볼 때도 있는 쪽으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무게 물어볼 때도 또 쭝이라고 물어보지 또 칭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푸시양 싱롱치에 이번에는 사용 빈도수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저울의 한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 빙흥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저울이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건 세 번 다 메이요 뿌루 쥐로 대표되는 비교문에서 용법만 나왔는데 의문문의 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문일 때도 마찬가지로 뚜어 뒤에는 단음절의 정시양 싱롱치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또 중, 또 따, 뭐 또 위엔 되지만 또 찐 안 되고 또 샤오 안 되고요. 다음에 또 칭 이런 것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놨네요. 정부시양 싱롱치다 뽀핑 현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까 지수엘러 있었고요. 또 달러 있었어요. 이거 교과서에도 나와가지고 지금 한번 짚어요. 연령별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 지수의 또따, 또따年纪, 또따 岁数. 그리고 정말 노인한테는 닌 또更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살 이하 꼬마한테는 지수엘라. 그리고 10대끼리 서로 물어볼 때는 또따라. 그리고 동년배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이제 성인이 넘으면은 20살, 30살 되면 니 또따라는 안 하죠. 닌 또따年纪.
多大岁数 그리고 보통 노년층한테 您多高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5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이제 점머랑 이제 전량을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점머하고 전량 같은 경우는 둘 다 방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这个字怎么写,这个字怎样写 둘 다 가능한데 원인을 나타낼 때는 점머만 되고 전량은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它怎么不来는 되지만 它怎样不来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心智情况 물어보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쟤는 댐댐이가 어때? 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할 때 他是怎样一个人?他是怎么一个人?他是怎样一个人? 이거 둘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약간 모순이고 예외인 게 怎么는 방식을 물어보고 이제 수로성 성분을 대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怎样一个人 할 때 이거는 명사성 성분인데 怎么그 앞에 쓰이게 되면은 他是怎么一个人?怎么个人?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명사성 성분을 꾸며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怎么는 동사의 앞에 온다 그랬는데 他是怎么一个人 하면 是 뒤에 오잖아요. 동사 뒤에 오잖아요. 모순이라는 거죠. 근데 怎么가 성질을 물어볼 때 한해서. 그래서 이런 거 또 있어요. 아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할 때 怎么回事? 시도 결국은 명사잖아요. 근데 怎么一回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성질을 물어보는 용법에 한해서 怎么가 이제 뒤에 명사성 성분을 꾸며줄 수 있는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怎样하고 달리 怎么는 위치에는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怎么는 他是一个怎样은 他是一个怎样的人도 되고 他是怎样一个人도 되는데 怎么는 他是怎么一个人 되지만 他是一个怎么的人 이렇게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6페이지 보시게 되면 怎么怎样 구별하는 거 해볼게요. 请问到天安门怎样走怎么走 둘 다 되죠. 왜?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怎样认识他怎么认识他怎样练习怎么练习他방식 나타나니까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怎么는 방식도 물어볼 수 있다. 원인도 물어볼 수 있다. 怎样은 이제 그 방식만 물어볼 수 있고 원인 물어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데 얘는 A만 할 수 있고 B는 할 수 없다. 이런 구식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법점에. 그럴 때 既有 이렇게 쓸 수 있어요. 既能做什么既能问什么뭐 又能 근데 而 얘는 只能做什么不能做什么이 구식으로도 답안을 쓸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그 잠마 워먼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요? 워먼은 技能包括听话人 그리고 예, 不包括听话人而咱们는 只能包括听话人和说话人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그 문형을 이제 익히시면은 기존에 내가 했던 거 연결했던 거랑 어디에 써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를 하시면은 그 작문 실력도 많이 확장이 되고 늘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질을 물어볼 때 他是怎么一个人怎样一个人 그다음에 他的弟弟是怎么一个人怎样一个人 이거 성질 물어볼 때는 둘 다 가능한데 이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一个人이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他是怎样一个人他是怎样的一个人 요거는 가능하는데 他是一个怎样的人 이거는 이제 둘 다 가능한데 怎么는 이 경우에 쓸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怎么더가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수량구의 뒤에 와서 안 돼요. 그래서 수량구에 이제 앞에만 쓸 수 있다. 그래서 两者都能问性质情况 둘 다 성질 상황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의 위치에 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怎样 같은 경우에는 既能放在数量之前也能放在数量之后 근데 怎么는 只能放在数量之前不能放在数量之后 방금 技能 요능 그 다음에 只能不能 똑같은 유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大家都去了你怎么不去呀 이거는 이유죠. 그래서 这一句我怎么中唱不好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안 되지? 这件事他亲手办的你怎么可能不了解情况 야, 또 얘가 진짜 정성들여 직접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상황을 이해를 못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유가 하나같이 좋은 느낌이 있나요? 왜 다 가는데 너만 안 갔어? 하나 왜 꼭 이 구절만 노래를 못하겠지? 야, 이 일은 걔가 직접 다 한 건데도 왜 그렇게 너 좀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다 어떤 어감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좀 뭔가 의아하거나 불만이거나 뭐 이제 이러한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마가 나타내는 원인은 좀 부정적인 어감의 원인을 나타내게 돼요. 우리가 그 정말 이렇게 똑같이 왜도 왜 이제 와? 얘 왜 와? 근데 왜 이제 왔어? 라고 할 때 똑같나? 이 왜는 다르잖아요.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왜가 있고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힐난하기 위해서 쓰는 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셔머는 정말 이제 궁금한 이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점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이제 추궁하거나 힐난하거나 이제 이런 의미일 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7번에서 니자요 지커렌, 그 가족 식구는 보통 뭐 요즘 더 적죠. 그래서 보통 식구를 물을 때는 지커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스커렌 있는데요. 빠바 마마 디디和我 그래서 니有一个弟弟是昨天和你一起的那个帅哥吗? 그랬더니 다 多少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多高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단음절 정시형식농치를 써서 뚜리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건 多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다 또 아이 이렇게 해도 비문이고 多少 뒤에 단음절 형사를 붙여서 多少高 해도 비문이고 他看起来比我高但其实我们一样高 걔가 나보다 커 보였는데 실제 우리 키가 똑같거든. 걔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야? 他是一个怎么的人 요거는 더도 안 되고 이거 뒤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他是怎么一个人 하던가 아니면 이거 전양的人이라고 하던가 혹은 이거 전양一个人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점머는 뒤에 더도 붙일 수도 없고 이거 뒤에 올 수도 없어요. 그냥 점머 이거래. 요 형태만 딱 가능해요. 그래서 야 걔가 우리 집의 셔 황띠잖아. 그래서 요델렌싱 지멋대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4페이지. 자, 98년도에 나왔던 타더 디디시 한 글자씩 넣어서 문장을 완성을 하라 그랬어요. 타더 디디시 짠양 이거란 혹은 점머 이거란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도표화 해보면 방식을 나타낼 때 전량도 쓸 수 있고 점머도 쓸 수 있다. 성질을 나타낼 때 전량도 쓸 수 있고 점머도 쓸 수 있다. 그런데 전량은 타시 전량 이거란 되는데 타시 점머 이거란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고요. 슈랑스치에는 일단 둘 다 된다. 타시 이거 예를 들면 타시 점머 이거란 전량 이거는 되는 타시 이거 전량들은 이거 점머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원인을 나타낼 때 점머는 쓸 수 있지만 전량은 쓸 수 없다. 요렇게 이제 그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점머가 이제 원인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원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의문 대명사는 웨이셔머가 있죠. 그 이 웨이셔머와 점머의 용법의 차이점을 따져보게 되면 점머 같은 경우에는 치과이 하다던가 혹은 이제 他们都去了他怎么不去呢? 다는 왜 걔만 안 갔지? 뭔가 의아한 어감 이런 걸 나타내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불만을 나타내거나 적과에 나타내는 그래서 니怎么打人냐? 너 왜 사람을 때렸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추궁을 하거나 그 이유를 끝까지 말해봐 이런 어감이 아니라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해서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이제 혼내키는 뭐라고 하는 이럴 때 점머를 쓰는 거고요. 근데 웨이셔머는 추궁의 의미가 있어요. 니 웨이셔머 따랬나? 제발 이유를 말해봐. 왜 그런 거니? 도대체 왜 이유가 뭐야? 이런 느낌인 거죠. 웨이셔머를 쓰게 되면. 그래서 웨이셔머가 쓰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제 긍정적인 상황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웨이셔머도 부정적인 상황에 쓰일 수 있는데 그때 점머는 대답을 기대해가지고 이제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점머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의 점머인 거고 웨이셔머는 추궁을 해서라도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명확한 표지가 되겠죠? 나片天空 예를 들어서 天空为什么是蓝色的? 하늘은 왜 파랄까? 이건 일반적인 보편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빨개졌어요. 하늘이 왜 빨갛지? 이렇게 된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为什么 쓰면 이상해요. 天空为什么是红色的呢? 아니라 那片天空怎么是红色的呢? 하늘이 왜 빨갛지? 이때 외에는 이창 칭황 이건 점머를 써야 돼요. 자, 그럼 문법 특강 문제 7페이지. 天空为什么是蓝色的呢? 라고 할 때 정상 칭황이니까 为什么 쓰고 나片天空怎么是红色的? 이때 이창 칭황이니까
점머를 쓰고 为什么油总是浮在水面上이라고 할 때 为什么는 기름이 물에 뜨는 건 당연한 거니까 왜 기름은 물에 뜰까요? 예, 그럴 때 정상情况 怎么为什么都能问原因한데前전에 이상情况을 물을 때 쓰고后전에 원정상情况을 물을 때 쓴다. 他们都去了你怎么不去呢? 라고 할 때 점머의 어감은 지과해. 다 갔는데 왜 너만 안 갔어? 이상하다. 이런 거나 为什么不去? 원인. 근데 你怎么不练예? 他已经全了 라고 할 때 점머는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너 왜 연습 빠졌어? 왜 안 갔어? 이렇게 한 거고 你为什么不练예? 나他已经全了. 이게 건강에도 좋고 심신에도 좋고 모두 좋고 한데 너는 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너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 왜 그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什么랑 怎么의 차이점. 사실 얘는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고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의문 대명사의 용법 비교 중에서 얘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什么가 보통 사물을 대체한다 그랬고요. 동사 뒤에 쓰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怎么는 동작의 방식을 대체한다 그랬고 동사의 앞에 쓰인다 그랬어요. 근데 둘 다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怎么가 동작의 방식을 대체하고 사물은 대체할 수 없는데 사물을 대체하는 명사성 성분을 꾸며줄 수 있는 예외가 뭐라고요? 怎么一回事怎么一个人 근데 사실상 이 회시의 후인은 동양사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린 일이냐 이런 어감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 근데 점머 이거런 할 때 이 점머가 이거런을 꾸며주는 건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점머 같은 경우에는 동사 뒤에 쓰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또 예외가 있죠. 什么都不想吃什么也没买 할 때는 동사 앞에 오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 什么都什么也 전체가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점머이냐, 점머이냐. 예, 문법 특강 7페이지에. 자, 일단 1번하고 1번부터 11번까지는 什么가 동사 뒤에서 목적어가 되는 경우예요. 下一步我该做什么呢?随便你吃什么. 그리고 你在大学学习什么? 그리고 买了些什么?需要什么? 이런 식으로. 근데 때때로 명사 중심어가 오면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해요. 你喜欢什么颜色?那是什么杂志? 할 때 얘는 중심어로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보통 怎么는 동사의 앞에서 부사어가 돼요. 방식을 나타내죠. 그래서 怎么做,怎么吃,怎么称呼,怎么写,怎么走,怎么开. 그 다음에 怎么学,怎么办,怎么解释.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물을 물어볼 때 전머를 쓰고 대체한다. 사물을 대체하고 원하는 방식을 물어보고 이제 동작의 방식을 대체한다. 자, 그래서 좀 비슷한 문장끼리 다시 한번 붙여보면 下一步我们该做什么?下一步我们该怎么做?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做 먼저 나왔으니까 전머가 뒤에 오고 얘는 做 앞에 있으니까 전머가 앞에 와야 되겠죠. 随便你吃什么随便你怎么吃 그래서 여기는 뭐를 먹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고 얘는 먹는 방식 뭐 손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이제 어떻게 먹든 상관없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通知上说的是什么事儿 자, 요거 같은 경우에 그 없잖아요. 동양사가. 그래서 什么事 무슨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정말 무슨 일 물어보는 거죠. 이때 什么事인데 怎么回事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때는 근데 怎么事는 안 돼요. 반드시 怎么回事 회의가 있어야 돼요. 为什么刚刚来就要走啊? 그래서 왜 방금 왔는데 금방 왔는데 그렇게 금방 가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怎么 예외 명사성 성분 事를 수식할 수 있는 경우 怎么一回事 그리고 이제 일의 성질 怎么一个人 이게 예외다. 근데 什么回事는 또 안 돼요. 왜? 회의 자체가 또 동양사니까. 什么事怎么回事 이렇게만 怎么是什么回事 또 이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不知怎么回事今天没胃口我什么都不想吃 이제 요게 나온 거죠. 그래서 怎么都不想吃를 什么都不想吃 고치는 문제를 했었죠. 그래서 什么예외 원래 부서가 될 수 없는데 동사 앞에 쓰여가지고 什么또 전체가 부서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자, 기출문제집 4페이지에 자, 5문장 분석 중에서 이번에 이제 오류 포인트를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대화문을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따웨이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다 이해하고 얘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기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오류가 있는 지점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따웨이, 니在这干什么? 너 여기서 뭐해? 이때 셔머의 위치는 바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셔머가. 근데 전치사 짜이의 용법을 연습한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대로 썼으니까 너 여기서 뭐해 할 때, 이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뭐 음악 CD 살려고 그랬더니 장샤 라이 짤만 너 여기 자주 와? 라이 뒤에 쩔 뭐 이런 거 사용도 문제가 없죠? 뿌 찐테 이칠 라이 아니 자주 안 온다는 대답에 되겠죠. 부정이 돼야 되니까 그럼 오늘 처음 왔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칠 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뒤에서 하겠지만 띠 이칠 라이라고 해야 돼서 서수 표현법의 연습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기 문항에 동양사의 사용법 학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양사로 이게 오류가 날려 그러면 이치엔 라이고 이츠 뭐 혹은 이치엔 메이 취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동양 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보어가 됐든 부사가 됐든 뭐 동양사의 사용법에 대한 오류를 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 보어의 위치 문제가 아니라 서수 누락 띠를 나타내는 것의 누락 여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你喜欢什么音乐 이때 그干什么什么는 목적어로 쓰인 거고 你喜欢什么音乐什么는 인유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인 거죠. 근데 중국 인유에 可是不知道什么买 우리말의 어순이랑 헷갈려서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不知道买什么 라고 해야 되는데 不知道什么买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什么가 마이 뒤에서 이제 그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순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부사어로서 써버린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의 어순이 8번이 제일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什么의 위치 중요 포인트 什么는 수어 뒤에서 목적어가 되거나 수어 뒤 목적 앞에서 관형어가 돼야 되고 什么都不想吃에서 什么都 전체가 부사어가 된다. 이 나머지 부분은 여기까지는 할게요. 그래서 我觉得这张光盘较好是梁祝这是什么? 그래서 이때는 什么가 이제 是 뒤에 이제 바로 왔고요. 동사 시에 대한 활용법 학습은 지금 잘하고 있죠. 是什么? 예, 是 梁祝 이런 거 사용에는 문제가 없네요. 자, 나머지는 조금 이따 교과 교육학 부분에서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문법 특강 문제집 7페이지에 자, 그럼 什么의 위치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니 什么教가 아니라 教什么 해야 되겠고 무엇을 쓰니 什么写가 아니라 写什么什么学习 아니라 学习什么喝什么 해야 되겠고 买什么 해야 되겠고요. 기출. 그다음에 我不哪去가 아니라 不去哪儿 셔머뿐만이 아니라 날도. 그래서 일부 의문대명사 셔머 날 같은 경우 문장 내에서 명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날도 부취 셔머도 부샹치 이런 것들은 예외 임시용법을 나타낼 때 한해서 동사 앞에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연습 문제 8번.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선택 과목 다 이제 선택했니? 셔머 슈엘러가 아니라 선택 과목 뭐뭐 선택했니? 라고 할 때 슈엘러 셔머라고 해야 되겠죠? 중국 음악 그 과정을 선택을 했는데 니 不是喜欢运动嘛? 너 원래 운동 좋아했잖아. 운동 좋아하지 않아? 반문이죠. 너 운동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않아가 아니라 좋아하잖아. 그래서 반문. 그래서 为什么不选太极拳呢? 근데 왜 태극권 선택 안 하고?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그 궁금해가지고 이유를 추궁해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 我也想选太极拳 나도 태극권 하고 싶었지. 但是不知道什么回事가 아니라 怎么回事?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总是选不上 선택이 안 되는 거야. 原来是这样 그랬구나. 那我帮你去办公室问问. 그럼 내가 이제 저기 사무실 가서 물어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 4페이지에 아까 12년도 논술 1번 문제에서 이 부분 있죠. 不知怎么回事怎么都不想吃 아니라 什么都不想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강조용법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점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헷갈리게 하려고 부취해지 이런 걸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거 다 한 부분이고 셔머가 이제 런지일 경우에 수로 앞에 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다 살펴봤던 부분이라서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법 특강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 자, 이 부분에 추어시 딱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추어시가 역시나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셔머나 날이 목적어가 될 때 동사 뒤에 위치한다. 요거는 꼭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짬먼과 원먼의 비교, 그쵸? 그 다음에 저와 나의 비교, 메이와 꺼의 비교, 그리고 지, 또, 셔, 또, 怎么怎样, 그리고 怎么为什么, 그 다음에 什么와 怎么의 비교. 다 우용에 대한 거니까 의문대명사 상용되는 거나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중에서 서로 비교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 것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은 짬먼하고 원말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점머와 셔머의 비교는 중요하다.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이 둘의 특징을 이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16, 이거 제가 여기 여러분들 심화이론반 여기 원노트에 보시면 또 수정사항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사항의 1강에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이거 좀 그 수정을 조금 내용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한 부분 여기 수정사항에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이 그 제가 전체 원노트의 매뉴얼 보시면은 퀴즐렛 사용법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퀴즐렛 어플을 왔다 갔다 이제 그 이동 시간에 이용을 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심화이론반에 여기 퀴즐렛 섹션을 가보시면은 제가 문법점 다음에 어휘도 기출어휘 그리고 뭐 이거 교과기 어학기 아직 고대 그 고대문학 현대문학 그 기입형에 대한 것들 여기 쭉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건데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일단 그 사용법 자체는 여기 영상이랑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법점이 200 몇 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왔다 갔다 또 청각 인상이 좋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이동하실 때나 차 같은 데 안에서 그거 이제 계속 틀어놓고 들으시고 하시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점 이 관련된 요거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일단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직 비번을 안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최초 한 번은 비번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리는 안 들릴 텐데 이런 거 이제 그 스피커된 모양 누르면은 뭐 기계음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 원어로 이걸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들을 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학습하기 이런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그 문법점 200 몇 개랑 그런 예문이랑 이런 거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주관식도 있고 계속 이거를 이제 그 핸드폰 어플로 해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에 보면 그 기출문제에 나온 모든 어휘, 그쵸? 그리고 교과 기입형 항목, 그 다음에 이런 기출 어휘 외에 아까 1일 작문처럼 하루에 이게 외워야 되는 뭐 예를 들어 100 시리즈라든가 외국인 설수거 이런 데서 상용되는 수거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이미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그 문법점 200 몇 개, 이것도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기입형이 어딨지? 여기. 고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1일 장문 표현 아까 제가 그 3, 6월 장문 특강으로 넣어드렸다고 하는 거 그 장문 표현도 이제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현대문학, 뭐 고대문학 이런 거 기입형 이런 것들 작품 주제 이런 것들도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목록을 쫙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을 좀 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복습 가이드 샘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쉬운 대로 문법하고 어휘만 좀 해봤는데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문법 부분에서 여차까지 일단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 중에서 나온 그 문법의 문제 유형은 크게 5가지다. 그래서 귀납 분류형이 있고 비교 분석형이 있고 이 비교 분석형에는 이제 이런 우용 관련된 오류를 비교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문장 수정형이 역시 스테디셀러로 이제 문법에선 가장 중요한데 그때도 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대화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산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학생들 장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비문만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수정도하라고 할 수도 있고 유형 뭐 원인 문법 특징까지 쫙 그 모든 유형의 아무튼 최대치를 이제 그 대비를 하는데 이때 그 이제 문법점 그 리스트 드린 거 있잖아요. 네 가지 유형에 맞춰서 그걸 보면서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출제 리스트 나눠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돌리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귀납형에 넣을 수 있는 거 여기 주제에 추가하고 비교 분석형에 넣을 수 있는 거 어쨌든 우용 부분은 다 비교 분석형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나 용법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넣고 그다음에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통은 뭐 전치사라든가 좀 뭐 이런 그 복문 같은 데서 접속사라든가 아니면 결과보어, 방향보어, 뭐 이런 인신이가 있는 뭐 이런 거라든가 해가지고 딱 그 한국어나 아니면 그 위증을 제시하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것들을 채워서 완성하는 그래서 얘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좀 잘 나오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더 추가를 해보신다던가 해서 이 문제 유형에 맞춰서 이 예를 들면 이 명사의 문법 특징은 위에서 했던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이제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일단 5문장 수정에 이 수량명 결합용법 같은 경우에는 비교 분석형에 비교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고 고대 언어에 현대 언어에 그 다음에 수식을 받을 수 없음과 그 예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5문장 수정에도 나올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그 용법 같은 거 분석하는 그런 형에도 찌우에 2가지 용법 해가지고서는 일단 이제 얘가 시간을 나타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량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량을 나타낼 때 위치가 2군데가 있을 수 있다. 명사 앞이 있을 수 있고 동사 앞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그런 거 귀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미출제된 부분이 자, 명사 수로문의 부정 형식, 복수를 나타내는 먼의 용법. 그러니까 명사가 수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은 부슈로 해야 된다. 그것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수, 먼 붙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방위사 중에 그리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한 거는 이제 우선 주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런 식으로 이거 모의고사에서 이거 내겠다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제 리스트 번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 구체적인 그 이제 기출 예문까지는 다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거 바로 주제 리스트 확인해서 그 기출 문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포인트만. 그래서 보통 명사를 장수할 땐 방위사를 첨가해야 되는데 그 예외는 구어밍 이띠밍이고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은 인명을 장수할 때 뒤에 쩔날 등을 첨가하는데 이때 찐즈랑 위엔즈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샹과 시아의 방위사 용법, 동사 용법은 나왔는데 샹중 시아의 인신이를 구별하는 용법 그 다음에 리와 중의 용법을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의문대명사의 비의문 용법에 대한 귀납 나왔고요. 여러 차례. 그리고 지시대명사 얘네들 공통적인 그 쉬즈 용법 귀납하는 건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이 전구가 있는 부분이 주의하라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긍부정과 관련된 특수격식 중에서 이제 이형동의 격식 아까 차대할과 차대할 메인은 아직 안 나왔죠. 이중부정 뭐 기사문의 부투의찬 다 나왔는데 그리고 상용 의문 대명사 중에서 이제 지와 또샤와 또의 비교 그다음에 점머의 점머의 비교는 안 나왔고 점머와 전양 그다음에 점머와 점머는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는 그렇다면 이 명사의 문법 특징하고 이 샹리 인신 용법까지 3개 이거를 다 묶어서 어떻게 이 서술형 한 문제를 내게 할까? 그럼 여기 지금 소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난 대화문을 짜집기 해볼까 기존에 기출에 있던 것 중에 뭐 이런 제일 단순한 뭐 예문을 넣는 형태로 한번 해볼까 어쨌든 여기에 답은 있잖아요. 답을 뭐를 쓰게 할지는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그 답을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를 한번 이번 주에 잘 생각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망했네. 자, 그래서 일단 이 학모는 이제 이렇게 된 거 그 공부 방법 이제 OT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 너무 욕심이 과했나 봐요. 지금 문법을 했는데 지금 1시 반이라니. 자, 일단 복습을 하실 때 그 모고 출제 리스트만 우선 복습을 하시는데요. 이 그 모고 출제 리스트는 제가 또 어디다 넣어놨냐면 여기 그 모의고사반 원노트도 있잖아요. 여기 출제 리스트 부분을 보시면
심화이론반 때 나눠드린 리스트는 전체 풀 리스트고 이 중에 모의고사에 나는 부분만 이렇게 다시 재조직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럼 이게 한 장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기 좋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볼까 이렇게 구상하기 좋으시라고. 그래서 모의고사 반 때는 이 용도로 이제 요거를 이제 매주 나눠 드릴 건데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일단 여기 모의고사 반이 아직 개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일단 먼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적중을 목표로 한 주간 공부를 해본다. 그래서 원노트 공유 방법은 제가 자세하게 다음 주 공지해서 월요일까지는 이제 신청을 받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거 확인학습 쉬는 시간 같은데 바로바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미리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셔서 풀어보셔도 되고 또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맞춰보시고 이 답안은 확인학습 확인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확인학습은 안 해요. 그래서 자습 용도로 쓰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들은 이후에도 내가 이 부분이 아직 문법점에서 이 부분이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다, 미진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이 우선 본인이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간 복습 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 이 복습 리스트 자체가 모고에서 출제한 부분이 이제 우선 주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의고사에서 낸다고 한 부분 그거 먼저 복습하시고 남은 시간에 주당 배분하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모의고사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실시를 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일단 잘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요령 제일 첫 번째는 답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안이 컨텐츠가 아직 내재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도 분석하고 뭐도 하고 이걸 막 장문 짜맞추기를 해서 쓰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두저도 안 되고 뭐 하나도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구구단을 원리를 알고 외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구구단을 외워서 산수도 할 수 있고 고등 수학까지 할 수 있게 되듯이 정말 기초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어야 그게 서로 융합도 되고 확장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하지 않으면 외울 수 없어라고 해서 막 암기를 적극 거부하시는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뭔가 이해가 안 가든 난 이거 뭔지 모르겠든 어쨌든 우리가 진짜 시험이 5분 남았다 초치기 상황이다 그럼 뭐라도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지식들이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걸 하나 배우고 내가 공부하고 하면서 얘네들이 서서히 붙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에서 서로 비논리적인 생각 같은 것들이 맵을 해가지고 과지로 해서 이제 엮어져 오듯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 생겨요, 분명히.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싶으시면은 일단 이번 주에 그 기출로 제시됐던 그 서논술 답 있죠. 그 답의 키워드를 일단 먼저 외우시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 그 문법점에 있는 내용들 좀 재조직해서 좀 쉽게 외우시고 특히 작년 판서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상반기 내에 그 판서 자료에 있는 거 순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험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위주로 답을 좀 먼저 빨리빨리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답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모의고사 채점을 해보면은 너무 이제 답을 만들어 쓰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외운 답을 적용하지 못해서 나오는 오류가 아니라 중국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점수도 없고 비문은 점수가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퀴즐렛, 판사 자료, 단권화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서는 이제 순환형으로 계속 이걸 돌리는 방식으로 3료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원래 문법하고 어휘가 제일 심화이론반 중에서 비중이 많기는 해요. 그래도 2시간을 넘지 않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받으신 분도 많은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초반에 이 공부 방법 틀을 좀 잘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오늘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을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시면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에 하든가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면 제가 혼자 찍어서 인강으로 제공을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